요즘에 ETF가 시장을 사실상 움직이는 네. 아주 제일 큰 세력이면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진짜 그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코덱스 좀 아까 나온 게 그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죠. 네. 근데 이름이 너무 좀 어려워. 아니 근데 뭐 그게 쉽게 말하면 그 옵션 팔아서 남는 돈으로 이제 분배금 나눠주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물론 자본소득으로 주가 상승만을 원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들도 꽤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위클리, 그러니까 매주 나오는 이 분배금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ETF들도 있으니까 이런 네. 것도 이제 본인의 상황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뭐 매달 월급 나오는데 내가 뭐하러 위클리, 근데 하지만 매달 나오는 돈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네. 성향과 상황에 맞춰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클리 그렇게 가는 거구나. 네네. 이름이 좀 어렵네. 근데 하여튼 여기에도 확실히 좀 스마트한 분들, 돈 좀 있는 분들은 많이 네네. 하신 모양이에요. 한 주가 일주일 동안 1,300억이 유입이 됐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하여튼 똑똑한 분들은 빨리빨리 갑니다. 이건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주마다 네. 분배금을 나눠주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한번 ETF도 한번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ETF도 너무 이름 많잖아요. 네. ETF는 이런 건 이거다. 이렇게 한번 알려주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봐도 맞아요. 좋을 것 같은데. 자, 박병창 이사님 얼른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유, 이사님. 제 거 들어오시면 어제 하나 올렸는데. 뭐죠? 아 ETF로요? 네. 아, 그래요? 뭐 ETF의 기초 뭐 이런 거는 여러분 대충 아실 거고 네.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 실전 투자니까 네. ETF가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반도체면 운영사마다 ETF가 쫙 있어요. 네. 이름도 조금씩 달라요. 네.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명한 대형사 ETF 하는 것도 물론 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비슷비슷한 ETF인데 그 안에 구성 종목을 보면 약간씩은 달라요. 비슷하지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그 밑에 종목들이 있죠. 아 네네. 그 종목들을 본인이 물론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 종목들을 판단해 봤을 때 나는 얘는 이건 좀 약할 것 같아. 얘는 나는 이쪽이 더 좋아. 그러면 ETF의 판단이 내가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네. 구성 종목이 뭐 어떤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ETF를 해서 만약에 AI 제가 맨날 말씀드린 AI 기술 혁신 그리고 정책 사이클 여기에 관련된 ETF 하면 ETF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많아요. 네. 10개도 넘습니다. 10개도 넘는 ETF를 자기가 이렇게 쭉 골라요. 네네. 그리고 그 ETF를 자기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그 ETF를 가지고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고 이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어떤 종목은 매수로 올라가고 있고 어떤 건 좀 쉬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거를 순환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개별 종목보다 훨씬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가 주도 테마와 주도 섹터의 차이점이 뭐죠? 테마는 이익 성장에 따라오지 않고 네. 테마주들이 올랐을 때 지수하고 연관이 없어요.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근데 주도 섹터는 대형주가 집단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도 섹터들은 시장을 끌고 가거든요. 네. 그러면 주도 섹터를 우리는 찾고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을 찾으려고 맨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섹터가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게 ETF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ETF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ETF를 쭉 그렇게 구분해 놓고 그 흐름을 보면 시장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종목을 고르지 않습니까? 근데 종목을 고르는데 그 종목을 고르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떤 경우 보면은 삼성전자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올랐죠. 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덜 올랐고 그 전에는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더 올랐잖아요. 네. 두 개 종목에 있는데 어떤 한 종목을 선택했을 때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 올라가는데 왜 얘는 못 올라? 또는 맨날 우리 세미나 하면 강연에 하면 질문하신 게 그거잖아요. 삼성전자 사요, SK하이닉스 사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들어있는 반도체 ETF 있잖아요. 또는 반도체 소부장 ETF, 뭐 반도체 탑10 얘네들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보세요 ETF 보시면. 나름 운영을 되게 구성 종목을 잘 합니다. 네. ETF를 어떻게 고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거고, 그 고르는 걸 이제 예? 어제 올리셨다고요? 네, 영상.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 멤버십에 예. 그러니까 아, 거기에 네. 그냥 실전적으로 올랐는데 그런 공부들 한번 해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ETF.
답이 뭐 답은 답은 없지 하긴. 왜냐면 나 성향이나 아니면 그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답은 있어요. 답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혁신 사이클과 정책 사이클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 그 얘네들은 시장이 흔들리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갈 애들이야, 갈 섹터야. 그 섹터의 주요 워딩들이 있을 거야. 로봇이면 로봇, 우주항공, 뭐 방사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 ETF가 쫙 있잖아요. 네. 근데 ETF 근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는 국내 주식만 있는 거 있고 어떤 거는 미국 주식 혼합도 있고 그래요. 거기서 자기네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차트도 보고 해서 그 선정을 딱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전혀 엉뚱한 데서 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장 섹터의 ETF들을 선정해 놓고 그 종목을 ETF를 가지고 흐름을 파악하면 전체 시황의 흐름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좀 거기 실수한다 하더라도 ETF는 상대적으로 사실 ETF가 안정적인 주식은 아니에요. 네. ETF도 막 시장 하락하면 같이 막 30% 그렇죠. 이게 네.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보다는 위험이 덜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느냐?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더라.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잘 고르면 오히려 시장보다 훨씬 더 예. 아웃퍼포먼스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ETF 잘 고르는 법도 우리 박병찬 이사님 네, 구독 서비스에서 만나실 수 있겠고요. 네. 자, 오늘 이제 빨리 시장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미국 시장은 플러스 0.19% 시작을 했고요.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불발 소식이 있으면서 쭉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성사까지 휴전을 연장한다라는 내용이 함께 제한적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59, 마이너스 0.63인데 이거는 협상 불발 뭐 이런 내용이 없어도 이럴 수 있는 거죠. 13일 연속 상승했다가 네. 그냥 그 정도 움직였습니다. 또 유가가 좀 올라와서 WTI 기준으로 90달러, 달러인데스 원화 10년 만에 9,000원 보시면 조금씩 올랐죠 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런 뉴스, 휴전, 협상 또는 전쟁과 관련된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변동성이 둔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데 이걸 이제 좋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좋게 표현하는 것은 그래 이런 노이즈가 있지만 결국은 휴전 또는 종전으로 가는 협상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될 거야. 라는 쪽으로 시장이 굳이 보고 있는 거구나. 그 안에서 이런 뉴스가 나올 때 등락이 좀 있구나. 이렇게 보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확연히 다른 게 잠깐 이것도 언급을 드리면요.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좀 강해요. 좀 강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강연회 할 때 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강세론자가 있고 우리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방송 많이 보시잖아요. 강세론자들이 있죠. 네. 또는 또 약세론자도 있어요. 증권사도 똑같아요. 되게 강세 마인드가 있는 증권사 하우스들이 있고 약세가 있는 하우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토요일 날 강연할 때 저는 뭔지 아십니까 물어봤고요. 저는 뭘 것 같습니까? 강세 아니에요? 저는 긍정론자입니다. 네. 네, 그렇게.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좀 그렇게 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유가나 달러, 국채 수익률이 제한적 상승을 하고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이 소폭 하락했지만 완전히 막 빠지고 이렇지 않았어요. 그런 특징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든 뭐 지표들이 좀 우리 시장에서 바라는 것에 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랬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 올랐어요. 엔비디아는 소폭 하락을 했는데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인텔, AMD, 오라클, 브로드컴 전반적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애플이 좀 빠졌는데 시장에서는 애플이 그 CEO 교체가 되면서 좀 불확실성이 좀 나타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교체되는 부분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애플에 갖고 계시거나 관심 있는 분 있잖아요. 애플은 항상 언제 오른다고요? 가을에. 하반기 오릅니다. 하반기. 상반기에 빠졌다 하반기에 올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그런 흐름을 보시면서 애플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별거 없었습니다. 네. 별거 없었어요. 네. 미국 시장 별거 없고 우리 시장 어제 역사적 신고 지수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종가로도 예. 네. 우리 한번 뭐 역사 신고가니까 구경 한번 해야죠. 와. 그 일봉에 돌파했고요. 월봉을 보면 막 깜짝 놀랍니다 진짜. 3월에 이렇게 빠진 걸 그냥 다 회복해 버렸습니다.
4월 아직 좀 남았는데 역사 신고까지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6,388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건 뭐 가볍게 7,000은 넘기는 쪽으로 시장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7,000은 이번에 넘기겠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런 표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중후해집니다. 웅대해집니다. 웅장해집니다. 예. 2차 전지가 많이 올랐네. 어제 2차 전지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그런 2차 날이 전지 언급도 많이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삼성 SDI가 20% 올랐어요. 삼스디. 예, 삼성 SDI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시간에서 잠깐 아까 좀 전에 보니까 삼성 SDI 오늘 또 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시간에. 지금 NXT에서도 많이 NXT에서도 삼성 SDI 지금 8.3%? 와, 어제 19% 올랐는데 오늘 8.3%. 시장 갈 때는 20% 시작했어요. 삼스디가? 아, 왜? 왜요? 여태까지 맨날 얘기 아침에 가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벤츠건이 어제 이제 뉴스가 확 퍼졌었잖아요. 벤츠건. 전체적인 심리가 이제 벤츠에 납품한다는 것은 그냥 심리의 모멘텀이 그냥 됐을 뿐이고요. 네. 2차 전지는 세 차례에 걸쳐서 저점을 형성했어요. 첫 번째는 중국의 구조조정, 두 번째는 ESS, 이번 세 번째는 이란 전쟁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부각이 확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삼성 SDI고 하고 LNF가 먼저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전에 2차 전지 올랐을 때 LG 솔루션이 1위였죠. 네. 1등주였잖아요. 이번에는 SDI가 먼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호. LG 에너솔루션 좀 따라가면서 어제 많이 올랐어요. 11% 올랐고요. 뭐 이런 거 오르니까 이제 동달아서 그냥 포스코홀딩스 8%, LG화학도 오르고 뭐 대유전자 오르고 뭐 이렇게 소재도 다 같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신난다. 내가 2차 전지를 얼마나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지금 그럼 거의 플러스로 다.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70 막 이랬잖아요. 무슨 신소재 뭐 이런 친구들. 그 작은 주들 후발주들 네, 근데 그 친구들도 꽤 올랐네요 보니까. 대장이었으면 더 빨리 올랐을 텐데 후발주였으니까. 와, 그래도 뭐 만족스럽습니다. 네네. 그런 2차 전지는 시총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지수 상승에 보탬이 많이 된 거죠. 어허. 그리고 지수 상승할 때는 항상 어떤 조합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외국인들은 매수 우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환율만 안정화 되면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면 돼요 이제부터? 기관만 도와주면 되는데 기관도 그렇게 도와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 2% 올랐고 SK하이닉스 약 5%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있잖아요. 네. 와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틀 연속 상한가 갔어요. 주성. 예, 그저께 상한가 어제 상한가. 네네. 이거 이런 주식이 이거 이틀 연속 상한가 쉽지 않거든요. 시장이 정말 강하다는 거 많이 느껴지고요. 삼성전기도 정말 놀랐습니다. 삼성전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제 13%또 올랐어요. 오늘도 지금 6%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미쳤나 봐. 진짜 만만한 시장이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시장입니다. 현대모비스 6% 올랐고요. 어제 그 자동차 메이커보다도 자동차 부품이나 그 2등주들이 상대적으로 더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럴 때 주식 안 하면 진짜 짜증 나겠어요. 만약에 내 자산이 좀 있는 사람인데 이럴 때 주식 안 하면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뭐 저 어저께 뭐 대학 강의가 있어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번 시장 굉장히 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식을 했던 사람의 부의 상승이 다 있었습니다. 맞아. 정말로 우리나라 좋은 현상이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작년부터 꾸준히 해왔던 사람들은 단위가 우리 증권사에서 예전에는요 한 3억, 5억 되면 VIP 고객이라고 막 이제 방에 룸에 모시고 막 이랬거든요. 요즘엔 많아요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좋은 현상입니다, 진짜. 네. 그렇죠. 네. 이렇게 갔어야지. 갔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예전에 그 코로나 끝나고 막 올라갈 때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런 시장 진짜 흔치 않은데 뭐 이런 얘기 잠깐 했었던 것 흔치 같은데. 않았었죠. 그때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시장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위기가 발생하고 밑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확 그냥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거든요. 네. 요번에 제가 계속 설명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그랬잖아요.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네네. 우리는 항상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발생 후에 한 단계 레벨업되고 그랬거든요. 외환위기 때 레벨업되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레벨업됐고 그다음 팬데믹 때고 레벨업. 그래서 500에서 1000, 1000에서 2000, 2000에서 3000이 그 세 가지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제 계엄 이후로 그런데 요번에 생각해 보세요. 요번엔 계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꼭 붙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이번에는 계엄이 제일 크게 2,600포인트에서 지금 6,300까지 올라오는 동안 요번에 위기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번엔 다르다니까요. 아, 그래서 예전하고의 움직임과 수급이 좀 다르다라는 거 정도.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막 강세론자는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지 않은데 긍정론자. 이게 상당히 지금 다른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좀 인식을 해야 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OLED 애플 때문에 OLED 관련 종목들도 좀 올랐고요. 그래서 증착 장비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엔진 뉴스 많이 전해드렸죠. 엔진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태양광에 있는 OCI 홀딩스 이런 것들 좀 오르고 전반적으로 어제 분위기 좋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요즘에 안 좋은 쪽이 있어요. 뭐죠? 상대적으로 코스닥. 코스닥. 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지금 못 오르고 있고요. 특히나 지수가 올라갈 때 코스닥이 약해집니다. 삼성전자나 이런 거 올라갈 때 코스닥이 글로 돈이 상대적으로 다 빨려 들어가서 그런가? 일단 그쪽으로 막 이제 돈들이 움직이면서 예. 신경 쓰기 때문에 여기 상대적으로 약한 거고요. 그리고 어제 제약바이오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듣습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코스닥 오를 것 같냐? 아니면 코스닥은 뭐 종목별로 봐야 되냐, 지수로 봐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수는 위쪽으로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코스닥이 좀 난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코스피는 성공한 거지 않습니까? 네. 목표한 대로 충분히 이 정도면 성공한다고 평가해 줘야죠. 근데 코스닥은 뭐 3,000P 얘기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 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됐다는 걸 보면서 코스닥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막 사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코스닥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걸 좀 인식하면서 코스닥 종목을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차이냐? 코스피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가졌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정상을 갖은 거거든요. 코스닥은 원래 고평가였어요. 여기는 성장주들이 모였기 때문에 저평가되었던 걸 정상평가로 받는 개념으로 코스닥은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평가 주식들인데 더 올라가기 위해서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이 지난번에 한참 올랐을 때는 뭐 때문에 올랐어요? 수급으로 올렸던 거거든요. 수급으로 올리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적정 가치를 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코스닥은 구조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구조가. 코스닥은 그래서 정책적으로 구조를 바꾸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정책이 나오면서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가, 그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일단은 좀 후진 회사들을 빨리 쳐내고 그다음에 진짜 기술력이 있고 꿈이 있을 회사들 좀 새로 막 들어오고 예, 요런 순환이 좀 빨리 되면 예, 그렇죠. 코스닥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는 쉽지만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진행을. 그러니까 코스닥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시간을 너무 끌었네요. 설명드리면서. 네. 그리고 뭐 시황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은 뭐 더 말씀드릴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새로운 모멘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이란 협상의 획기적인 결과, 좋은 결과가 나오든지, 아니면 빅테크들이 호실적을 나오면서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둘 다 불확실성이에요. 다만 주요 지표들을 볼 때 이 불확실성에 적응하면서 시장이 변동성을 축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란 협상의 어떤 결과, 이건 뭐 길게 끌고 갈 거다라고 보는 쪽이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아까 제가 긍정론 이 얘기하면서 딴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려고 많이 하는데요. 시장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실 때 어때요? 이거 지금 협상 올 상반기에 안 끝나 뭐 이런 얘기들 맞아요. 훨씬 힘들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좀 이 격차가 좀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빅테크들이 이제 실적 나오면서 그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야 되는데 저는 요거는 그냥 느낌이에요. 이 실적이 호실적 나왔다고 해서 요번에 그걸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가이던스에 따라서 움직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이던스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란 전쟁을 3월 달부터 겪으면서 3월에 1분기 실적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4월 한 달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가이던스가 약간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 가이던스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해 보면 아주 긍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일단 SK하이닉스 내일 실적 발표하죠. 네. 1분기 영업이 40조 전망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주가는 180만 원 목표 주가 나오고 있고요. 뭐 그보다도 글로벌 IB들이 골드만삭스에서 8,000포인트 제시하는 걸 어제 설명을 드렸고요. 노무라 증권에서 8,000포인트, JP모건이 기본 시나리오 7,000포인트, 강세장 시나리오 8,500포인트 이 정도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조금만 올라가도 금방 7천, 8천이거든요. 네. 그래서 7,000포인트 위로 좀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 시장의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매일매일 걱정을 하시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자, 그리고 시간 좀 아침 설명을 뭐 다른 얘기 하느라고 좀 시간을 끌었는데요. 이런 협상 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또 이것도 주요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어제 아시아 시장 특히 우리 시장도 오르고 아시아 시장 올랐던 것은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에 대한 기대가 컸었죠. 어제만 해도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미국 부통령이 파키스탄에 간다. 그리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파키스탄 협상단 파견을 승인했다. 이런 뉴스가 막 나왔었어요. 어제는. 그랬는데 우리 밤에 그리고 미국의 장중에는 이란 협상단은 미국의 해상 봉쇄 계속하고 있는데 무슨 협상이냐. 그래서 불참 선언을 했고 벤스 부통령도 출국을 취소했다는 내용과 함께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미국 시장은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시장이 이 전쟁에 대한 악재에 대한 변동성은 좀씩 둔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내용이잖아요. 지금 미국 시장 시간에 선물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들도 조금씩 다 오르고 있어요. 네. 크게 막 1% 이상은 아니고 1% 이내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시장 끝나고 나온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내부 정리가 필요하다는 파키스탄의 요청에 따라서 이란의 내부 정리가 돼서 입장 정리가 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쁘게 보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세론자는 나쁘게 볼 거고 네. 기한 명시 안 했다는 거는 계속 이렇게 끌고 가고 이러면 이제 수개월 동안 간다. 오늘 상반기 내내 간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미국 시장의 성장률의 둔화, 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줄 것이고 물가에도 영향을 줄 것이 이건 분명히 악재로 작용을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휴전했다. 그리고 휴전하면 좋은 거지 뭐. 그리고 협상하겠다는데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장이 끝나고 나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을 보시면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ETF 미국에 있잖아요. 네. 장중에 2% 정도 하락했거든요. 시간에서 2%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합 정도까지.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오늘 아침은 미국 시장의 영향이나 아니 뭐 이런 부분에 그냥 중립적입니다. 뭐 큰 거 네.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대로 흐름을 그냥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란 의회에서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법 가결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한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뭐 가봐야 되는 얘기인 거고요. 네. 자기네들은 받겠다는 걸 자기네 내부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케비노 씨 지명자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거 좀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시장이 크게 반응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시장에 좀 악재성으로 나왔는데 크게 반응 안 한 거 보니까 지금은 급한 게 이게 아니고 이란 전쟁이구나. 그거 신경 쓰이라고 이걸 크게 신경 안 쓰는구나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시장에는 좀 불편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어떤 워딩을 했냐면 현재 고물가 상황은 연준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 통화정책 프레임과 소통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겠다. 그 대신 금리 중심의 정책 운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연준의 독립성과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I 기술이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 모델의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설정한 중립금리 및 인플레이션 측정 방식 등 다양한 프로토콜과 목표 지표의 개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전부 다 시장에는 굉장히 비우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겁니까? 일단 연준의 대체도표 축소 말을 좀 바꿀 거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네. 대체도표 축소한다는 거예요. 네, 큐티한다는 건데 네, 큐티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한다는 거잖아요. 네. 대신 금리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걸 얘기 들어보니까 금리 인하 할 거라는 거 하는 쪽으로 보는 네네. 거예요. 근데 전에 한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유동성, 시장은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건데 유동성을 한쪽으로 축소하면서 얘는 당장의 문제인 거고 금리 인하는 좀 시차를 두고서 시장의 유동성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상쇄되면서 이거를 운영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 이걸 걱정하는 이유는 물가가 오르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이러다가 물가 올라가면 어떡할 거야? 네. 이런 걱정이 첫 번째인 거예요. 두 네. 번째 이 내용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 중립금리라는 걸 얘기를 계속했었지 않습니까? 네. 중립금리 얘기할 때 파월 의장은 3%까지는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원래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고 물가는요 2%를 얘기했잖아요. 그걸 이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왜 2%인데 2% 가지도 못하는데 맨날 2%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게 물가는 혹시 목표 물가를 좀 올린다든지 네. 뭐 이럴 개연성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얼마나 시장이 웃기냐면은 저는 시장이 바보스럽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2% 지금은 3%는 높아서 물가 3%는 큰일 났어. 이거 3% 넘어가면 큰일 나. 만약에 이랬는데 만약에 이게 가정입니다. 목표 물가를 3%로 만약에 정했다. 네. 만약에 이건 그냥 가정이지만 그렇게 정했다. 그럼 처음에 시장은 굉장히 악재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좀 지나잖아요. 몇 개월 지나고 한 6개월 지나면 거기에 기준이 돼버려 그냥. 예. 아마 시장이 거기에 맞출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시장이 맞추는 금리와 맞추는 환율과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거기에 맞게 세트를 짜야 되는 혼란스러운 수급의 불균형이 생긴다는 설명을 네네.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음. 그런 얘기를 어저께 좀 했는데 네.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어요. 조금 요것도 내려오긴 했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이란 전쟁 문제 끝나면 이걸 얘기를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이 엔소로픽에 50억 달러 추가 투자하는데 조건부로 즉 일정한 상업적 성과가 달성될 경우에 최대 250억 달러까지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하겠죠. 인프라 부족 해소와 글로벌 시장 확대를 하기 위해서 향후 10년간 5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용량 확보를 하고 5분의 1, 20%는 올해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소로픽은 4월 초에 브로드컴과도 수년간 컴퓨팅 투자 계약을 좀 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엔소로픽은 아마존에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의 지출,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투자는 받고 상호 투자예요, 그것도 일종의. 그건 투자 받아서 하고 그러면서 향후 10년간 클라우드와 아마존 웹 서비스의 클라우드나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겠다. 서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 부분보다도요. 저는 이게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엔소로픽의 CEO가 작년에 이 경쟁사가 어디 것 같아요? 오픈 AI잖아요. 그렇죠. 오픈 AI의 대규모 투자로 리스크를 과도하게 감수하고 있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다 그랬었어요. 오픈 AI 쟤네들 그 과학 저거 걱정이다. 야, 저거. 니네 그렇게 투자해놓고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어제 한 얘기가 아니라 예, 예. 과거에 이 얘기를 예, 했었어요. 예, 작년 말까 네, 이런 네,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나도 하겠다. 예, 예. 왜 그러냐? 이게 되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네네. 컴퓨팅 자원의 부족 심화로 엔소로픽이 가능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드디어 엔소로픽도 대형 투자에 나섰다는 거예요. 저렇게 안 하면 안 되겠네. 예. 느꼈다는 거. 예, 그렇게 나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전부 다 AI가 뭐 고점 찍었네 이런 게 아니고 진행 중이라는 걸 다시 보여주는 거죠. 네. 우리 메모리에도 상당히 좋은 거고요. 이거 뭐 단신인데 미국 해군이 2031년까지 함성 건조에 3,050억 달러 예산 요청을 했다라는 뉴스가 블룸버그발 뉴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4월 달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나왔는데요. 수출이 504억 달러, 전년 동기비 50% 올랐고요. 증가했고 반도체 수출은 183억 달러로 전년 동기비 181% 올랐다는 내용들이 있어갖고 어제 이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미국의 내무부 장관이 미국 태양광 개발에서 중국 의존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있다. 따라서 현재 많은 태양광 프로젝트가 사실상 중국산 패널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서 건설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 안보상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선별을 위한 엄격한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제가 요 세미나 때는 얘기 많이 하고 지난번에 토요일 날 제가 강연회 때 우리 선프에서 했던 강연회 세종대에서 했던 또 요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좋은 기회가 왔다니까요. 네. 미국이 제조업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을 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진짜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이거 잘 살리면 5년 후에 10년 후에 진짜 다른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는 걸 떠나서 우리나라에 지금 투자할 곳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나오기 때문에 태양광 주식이나 또는 폴리실리콘 주식도 막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폴리실리콘의 OCI가 대표 종목이잖아요. 네. 어제 이게 급등을 했는데 어제 이런 뉴스도 하나 있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4.3억 달러 규모의 꽤 큰 돈이죠. 6천억 정도예요. 6천억 정도 규모의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 공장 신설에 외화 대출 및 보증 지원, 즉 금융 지원을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으로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를 견인하겠다라고 해서 OCI에 투자하는 어저께 내용이 나와서 네. OCI 홀딩스가 어저께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요. 요런 위에 7번 뉴스하고 연결돼서 최근에 이쪽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가만히 뉴스를 보면은 종목들 올라간 걸 가만히 보면요. 태양광 소재 또는 뭐 반도체 소재 또는 증착 소재 뭐 OLED 소재 얘네들이 어느 하나만 하는 애도 있지만 소재이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네네. 2차 전지 소재. 아, 5가지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이 한 군데만 섹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두세 군데 이렇게 중복으로 되는 데 있거든요. 걔네들이 일제히 다 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소재들이 전부 다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맞아요. 2차 전지가 올라서 오른 것도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소재 업종이 같이 오르는 어제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많이 판매된다고 하네요. 제가 이거 지금 제 기억으로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가 오르면 진짜 전기차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진짜 전기차 사고 싶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진짜 사나 보네요. 네, 실제로 많이 산다고 합니다. 유럽은 전년 동기비 51.3% 증가했고요. 1분기 기준이 50만 대로 전년 동기비 33% 증가했다고 합니다. 7주 동안의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증가하고 있고요. 인도, 인도네시아, 아시아 퍼시픽에 있는 국가들도 전부 다 두 자릿수 때 아니면 뭐 30% 40%씩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2차 전지 또 올라갈 수 있는 또 발판이 좀 되었겠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기차들이 또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0번 뉴스는 미국에 상장된 메모리 ETF 디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상장 이거 왜 이렇게 오타를 제가 쳤지? 18일인가요? 네, 18일 만에 AUM이 10.6억 달러를 돌파했답니다. 18일 만이에요. 18일만 거의 한 1조 5천억, 1조 6천억 예, 정도 예, 예. 몰렸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뉴스 가져왔을까요? 여기에 비중 50%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 ETF는 당연히 예. 삼전 하이닉스를 안 살 수가 없죠. 네, 50% 비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이쪽에 이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미국에서도 그쪽에 그렇겠네요. 각광을 받으면 받을수록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 초두에 너무 말을 빨리 해서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또 조금 더 빨리 끝났네. 11번은 뭐냐면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3달러 뭐 이렇게 되다가 4달러 돌파했다는 뉴스를 맨날 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 뉴스 보니까 LA의 주유소는 LA 주에서는 평균 가격이 8달러를 넘어섰대요. 8달러요? 예. 그리고 진짜 아부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내용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어제인가 그저께 선포를 했죠. 그래서 국방 물자 생산법을 발동해서 국가가 직접 민간 기업의 생산을 강제로 조절할 수 있는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어요. 이런 뉴스는 왜 가져왔을까요? 제가 픽을 해서 왜 이런 뉴스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빨리 이제 중동 상황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예, 그렇죠. 그런 조건이 된 거 예, 아니냐. 그렇죠. 예. 이 상태에 되면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 유권자들이 그렇고 뭐 선거 신경 안 쓴다고 만약에 치자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든 행정부에 있는 위정자들이 미국에 트럼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차기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공화당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근데 이런 상황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 처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뉴스이죠. 네. 그렇게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국에서 뭐 우리나라도 당연히 휘발유가 굉장히 그 가격에 민감하긴 합니다만 예. 우리가 느끼는 그 휘발유 값의 중요성이랑 미국 다르죠. 사람들이 느끼는 게 좀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죠. 정말 다르죠. 네. 우리는 지금 뭐 2부제하고 5부제하고 그러니까 일반은 뭐 2부제 하는데도 어떤 데들은 있더라고요. 네. 어디 보니까. 미국은 그걸 할 수가 없는 나라고. 그렇죠. 그걸 할 수가 없는 차 없으면 나라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아는 예전에 후배가 텍사스에 살았었는데 좀 그러니까 학생 때 부모님이 안 계셔서 야 우리 쇼핑몰이나 다녀오자 근데 학생이라서 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쇼핑몰을 가야 되는데 도로 옆에 인도가 없습니다. 아, 아예 차가 없으면 갈 이동 수가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그래. 곳이 미국이라. 네. 그래서 뭐 휘발유 가격이 저렇게 올라버리면 진짜 막 미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트럼프도 어떻게든 이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그 노력이 이제 어떻게 드러날지는 네,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저 김프로님한테 네. 의장님한테 뭐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토요일 날 세미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그거를 다 풀긴 그렇고 왜냐면 그게 3프로에서 진행한 게 유료 세미나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진짜 투자 시그널 요거 지금 하고 있는 멤버십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 멤버십 프로그램에 지금 현재 결제하신 분들 그분들은 한해서 네네네. 예. 이게 그 박 이사님이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올데인 주식의 세미나. 그 네. 강연 자료를 네. 다시 볼 수 없냐는 요청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근데 다 보여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박 이사님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신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그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박 이사님 구독 서비스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양한 이야기들 또 예를 들면 ETF 어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ETF에 관한 이야기 혹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지금 시각 이 네. 시각에 또 이 뉴스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등등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박 이사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네. 말씀해주고 계시니까요. 혹시 그게 더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 한번 따라가 보시면 아마 요청 사항은 그것 네.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아마 아침 방송 맨날 말씀드리지만 기술 혁신에 의한 사이클, 정책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들은 그러면은 뭐 어떤 산업들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있어서 궁금하셔서 그 자료 다운로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 엄청 굉장히 그날 좋았어요 분위기가. 진짜 많이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다른 분들도 지금 그렇게 좀 자료를 올려주시려고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오늘 시간은 요 정도 정리하고요. 지금 시장 보니까 진짜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삼성 SDI가 7% 넘게, 삼성 전기도 한 5% 정도 오르고 있고요. 케미칼 쪽, 그 다음에 이것도 아마 기판 관련된 네. 이런 회사들인 것 같은데 꽤 높은 상승률을 지금 넥스트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대략 한 5%, 4%, 네네. 5% 정도. LG 이노텍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로 보면 삼성전자는 약보합, 네. 하이닉스는 강보합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 대형주들도 크게 위아래로 많이 보여지진 않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종목들 말고는 말이죠. 네, 그 정도로 오늘 시장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참. 개인들이 조금 팔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은. 네, 외국인과 기관은 좀 사고 있고요. 자, 오늘 시장 이제 실시간으로 저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은 우리 정프로님도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무조건 진통제로 갑니다. 한번 써보니까 네. 이거 없이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진통제로 지금 아픈 걸 약간 눌러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좀 관리 잘 하셔갖고 네. 완쾌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사실 아까 오프닝 할 때는 좀 농담 삼아서 저는 별로 막 이랬는데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어제 저녁에도 카톡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그런 걸로 생각도 카톡 좀 제발 보내지 마. 짜증이 나니까. 쓸데없는 걸로 카톡 좀 보내지 마. 아니 안부를 여쭙는데 카톡- 그게 쓸데 알았어요. 카톡 본다고 알았어요. 낫냐? 알았어요. 안 해. 네. 이모티콘 이제 기프티콘 아니면 보내지 말라고. 기프티콘은 보내도 된다. 그건 보내면 힘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어김없이 더블 밸류업 통해서 이제 장 초반 모습은 우리 정프로님과 그다음에 장호지 작가, 그다음 빈센트님이 지켜주실 테니까 좀 네. 더블 밸류업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